인도는 살아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나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처용은 살아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우리처럼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리고 사랑도 합니다. 이제 살아있는 처용의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인도 북부와 히말라야, 접경 지역의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도인들은 고원지대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브로파라고 부르지만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다르드라고 부릅니다. 보시는 대로 이 사람들은 처용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꽃으로 장식한 화관 붉은색 얼굴? 이 사람들의 얼굴을 가지고 처용의 탈을 만든 걸까요? 아니면 우연히 이 인종의 얼굴이 처용을 닮은 걸까요? 최근에 서양인들에게 핫 이슈로 다가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인도 유럽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도와 유럽어가 그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단일한 언어군을 형성했는가에 대해서 200년 넘게 토론해오고 있지만 아직 그 답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어학과 유전자 분석을 통해 나온 데이터들의 최근의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시키는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 다르드 민족이 있습니다. 이제 인구 4,000명 정도밖에 안 남은 이 소수 종족은 인도인과 다른 서구적인 외모, 그리고 2,000년 넘게 스스로를 고립된 채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구상에 몇 안 남은 순수 아리아인이라고 서양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보도록 하지요. Shale sumen hole sumen babaspo chinanda gangna bablo shale sumen letang semena sumen shale sumen hole Sumen babaspo nam keto na sprinto na bablo shale sumen letang semena sumen. 아니 왜 인도 아리안족 할아버지가 구수한 한국 남도 민요를 부르는 걸까요? 처용 할아버지가 있으면 처용 할머니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것을 들어보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춤도 비슷하지 않을까? 확인 들어가 봅니다. 한국의 처용춤은 궁중음악이 되면서 다소 점잖아지긴 했지만 이건 어떻게 보아도 처용춤입니다. 처용이 역신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긴 이유는 밤늦게 춤추고 놀다가 그런 것이지요. 혹시 이분도 밤에 춤추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수 없지만 이분들도 밤에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즐기는군요. 정말 이 사람들은 순수 아리아인들일까요? 이제 우리 기억 속에 잊혀져가는 처용의 기억을 다시 꺼내보도록 하지요. 처용의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상한 생김새와 괴이한 의복을 입은 용왕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처용이라는 자가 왕 앞에 나타나 노래하고 춤추며 왕을 따라 서라벌까지 왔다. 처용은 급간이라는 벼슬을 받고 달밤이면 나가 춤추고 노래하다가 마침내는 그 행방을 감추어 버렸다. 전설에 따르면 처용이 외부에 출타 중인 사이 역시니 처용의 아내와 동침하였다. 처용은 이를 발견하였으나 분노하지 않고 향가인 처용과 를 노래 부르며 춤을 추었다 한다. 그의 인품에 감격한 역시는 처용이 있는 곳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조를 하고 사라진다고 한다. 고려시대 이후 새해 초나 질병이 돌 때 문 앞에 처용의 얼굴을 한 그림을 그려서 붙이면 질병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존재했다. 처용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합니다. 아랍인설도 있고 초기 신라 불교의 호국용 신앙이 민간 신앙으로 격화되면서 생겨났다는 설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처용은 단순히 설화라고 보기엔 앞에 다르드 사람들의 풍습과 너무나 일치합니다. 그리고 처용에 대한 이야기는 삼국유사에도 실려 있지만 삼국사기에도 실려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삼국시대의 여러 신화 민담들을 다양하게 수용한 반면 유학자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기담괴설들을 철저히 배제한 책입니다. 그런 김부식이 이 처용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 실은 것은 처용에 대한 이야기가 설화가 아니라 상당 부분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겠지요. 이제 이 사람들이 전하는 자신들의 전설을 들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강강수월래처럼 집단으로 노래하면서 춤을 추는 풍습이 있는데 그 노래 중에 이 민족의 창세의 설화가 있습니다. 최초에 세상이 생길 적에 거대한 홍수가 있었고 세상은 얼음으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흙이 쌓이게 되고 나무가 한 그루 세워지게 되면서 세상에 만물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창세 신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몽골로이드와 인도 유러피언의 공동 문명으로 드러나고 있는 파지리크의 고분 발굴 결과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흉노 혹은 월지라고 하는 고대 중앙 아시아 국가의 유적이라고 알려진 파지리크에는 독특한 고분 양식이 있습니다. 이 고분을 축조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겨울에 땅을 깊게 팝니다. 여기에 망자를 안치합니다. 겨울에 땅 깊은 곳에는 얼음이 생기고 땅 속의 얼음은 녹지 않습니다. 그들은 겨울에 이 작업을 하고 유목 생활을 한 후에 여름에 다시 와서 이 돌무지 무덤을 완성시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북쪽에서 이동해 왔다고 하는 이 소수 민족의 창세 설화는 파지리크의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서고 거기서 만물이 생성되었다는 이야기는 중앙아시아의 우주수목 사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우리의 무속신앙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들은 지금은 불교를 받아들였지만 원래 자신들의 고유 신앙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이라고 부르는 자신의 고유 신앙을 소개하는 이 처용을 닮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자신들이 월지인 혹은 파지리크에서 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바위 위에 그린 사슴의 모습은 파지리크의 풍습 그대로이며 사냥의 뿔을 숭배하는 이들의 축제 의식은 중앙아시아의 풍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인도인들과 서양인들은 이들이 알렉산더 인도 침공 당시에 그리스인들이며 순수 아리아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엔 이들의 풍습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처다부제 사회입니다. 일부 다처제가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풍습이라면 일처다부제는 한 명의 여성이 여러 남자를 남편으로 두는 제도입니다. 이런 풍습은 참 보기 드문 풍습입니다. 고대 동서양 사회에서 이와 비슷한 유일한 풍습은 화랑세기가 묘사한 신라 외에는 없습니다. 진위 여부가 논쟁 중에 있는 화랑세기이지만 여기에 묘사된 신라 사회는 여자가 여러 남자를 거느리면서 철저한 종례 혼을 하는 독특한 사회로 묘사됩니다. 드라마 미실의 모습과 같은 결혼제도가 이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지켜온 풍습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순수 아리아인 혹은 그리스인의 후손이라고 믿지만 참고로 그리스인들은 여자를 인간 이하의 생명체로 인식했습니다. 서양인들이 이 사람들을 순수 아리안 혹은 그리스인이라고 믿는 이유는 서구적인 외모가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러나 최근 유전자 분석 결과로 하지리크인 혹은 월지인들은 유럽계와 몽골로이드계가 장기간에 걸쳐 혼혈 역시 그리스인보다는 월지라는 세력을 가지고 이들의 정체에 접근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월지는 기원전 3세기경에서 기원전 1세기경에 탈인분지에 있었던 중앙아시아 유목국가입니다. 이 국가에 대한 기록은 중국 문헌 그리고 그리스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 문헌에 이 월지가 자주 기록되는 이유는 장건의 실크로드 개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무제는 흉노와 대립 중이었는데 이 흉노를 공격하기 위해서 흉노에게 패하여 서쪽으로 이주한 이 월지와 동맹을 맺어 흉노를 공동 공격할 목적으로 장건을 이 나라에 파견합니다. 10여 년 동안 흉노에 억류되기도 했던 장건은 천신만고 끝에 월지에 도착합니다. 장건은 흉노가 월지왕의 해골을 가지고 술잔을 만들어 술을 먹었던 이를 상기시키며 한나라와 함께 흉노를 공격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월지의 통치자들은 지금 새로 이주한 이곳에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옛날일을 가지고 다시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월지라는 나라는 참 찌질하고 유약해 보이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족의 시각이고 그리스인들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그리스의 프톨레마이오스나 스트라본 같은 학자는 월지를 토가라 혹은 토아라로 기록하는데 이들은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이 다스렸던 박트리아를 점령해서 그곳을 다스렸습니다. 이것은 50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를 한 바퀴 도는 정복 사업을 그 유명한 알렉산더의 후손들 그리고 인도까지 상대하며 단기간에 이루었는데 이게 과연 왕의 해골이 술잔이 되는 치욕을 당해도 겁에 질려 서쪽으로 도망을 치던 그 월지가 맞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저는 정주민족인 중국 한족이나 그리스의 단편적인 시각으로 이 월지를 바라보는 것에서 이런 모순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고대의 국가들은 글로벌한 교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우리의 고정관념도 한몫합니다. 한번 삼성전자를 생각해 봅니다. 삼성전자는 한국의 기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계적 교역 네트워크를 가진 글로벌 기업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는 한국은 물론 중국, 유럽, 미국 전 세계에 그들의 제품을 팔고 있으며 그 제품 안에는 한국, 미국, 대만의 부품이 들어가 있고 조립은 베트남에서 한 제품입니다. 삼성전자란 집단을 구성하는 투자자들의 국적도 다양합니다. 고대의 월지가 삼성전자와 같은 집단이었다고 생각하면 무리일까요? 장건의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흉노를 뚫고 월지를 찾아간 이야기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이야기도 합니다. 신이 대하에 있을 때 공에서 생산되는 죽장과 촉에서 나는 옷감을 보고 어디서 얻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대하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상인들이 신독 외시장에서 사온 것입니다.
신독은 대하의 동남쪽으로 수천 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풍속은 정착 생활을 하고 대체적으로 우리 대하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날씨는 불순하고 습하며 여름에는 몹시 덥다고 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코끼리를 타고 싸웁니다. 그 나라에는 아주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신장건이 추측해본 바, 대하는 우리 한나라에서 서남쪽으로 12,00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신독국은 대하에서 다시 동남쪽으로 수천 리 떨어져 있고, 또 촉에서 만든 물품들이 있으니 아마도 촉에서는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대하로 사자를 보낸다면 강족의 영토를 지나야 하는데 길이 험할 뿐 아니라 강족이 매우 싫어할 것입니다. 또 북쪽으로 조금 돌아간다면 흉노에게 잡히고 말 것입니다. 촉으로 곧바로 간다면 길도 가깝고 도중에 도둑 걱정도 없을 것입니다. 사기대환열전. 장건의 이야기는 이 월지 사람들이 흉노의 패에서 도망간 것이라기보다는 중앙아시아, 그리스인들의 박트리아, 인도 북부 중국 스촨성 등의 여전히 교역 네트워크를 가진 집단이었고, 중앙아시아에서 월지와 흉노의 전쟁은 이 교역 안에서 작은 사건이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이 있는 하노이 지역에 다른 나라가 침입해 온다면 삼성전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할까요? 공장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 군대와 일전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베트남의 공장을 태국으로 옮기는 것이 나을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정주민인 한족의 시각에서 보면 월지는 자기 땅을 잃고 다른 곳으로 간 불쌍한 민족일 수도 있지만, 실제 월지는 여전히 박트리아, 인도, 중국 사천성을 잇는 교역로를 강화하는 의사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월지의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제가 월지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처용과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월지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지요. 제가 추측하는 처용과 똑같은 인도, 소수 민족의 정체는 이렇습니다. 월지는 흉노의 공격으로 모두 서역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중앙아시아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월지, 소월지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 인도의 소수 민족은 월지와 비슷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이 북쪽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중국 스촨성 인도, 박트리아의 교역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집단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인도에 흡수되었지만 소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남았고 그 후손들이 우리가 보았던 처용과 똑같은 인도, 소수 민족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용이 맞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월지가 맞다면 한민족과 월지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삼국지에 마한의 속국에 월지가 있었다는 기록 이외에 월지가 한민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기록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가야 건국 기록인 허황옥에 대한 것입니다. 삼국유사에는 허황옥이 인도 아유타국에서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허황옥 세력이 월지국에서 왔다는 기록도 남깁니다. 장묘 화상과 인연이 깊은 은하사, 삼성각에는 장묘 화상에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상화에는 장묘 화상이 인도 아유타국이 아닌 월지국에서 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매가 출생지가 다르다. 이건 이상하지요.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대로 월지는 인도에도 자신들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허황옥이 온 인도 아유타국은 아마도 인도에 진출한 월지인들이 세운 월지국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장건의 기록에서처럼 중국 스촨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허황옥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깊이 있게 연구한 분은 김병모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허황옥의 진실을 찾아서 허황옥이 보주태후로 불리기도 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중국 스촨성의 보주허씨 마을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분의 중요한 업적은 신화로만 알려져 있던 허황옥에 대한 이야기를 실증적 자료들을 통해서 사실로 이끌어 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 지역의 허씨 집성촌을 방문하여 허황옥의 이름이 적힌 비석을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후한서의 기록에서 이 지역에서 서기 47년에 있었던 반란 사건과 삼국유사 허황옥 세력이 서기 48년에 왔다는 연대에 이제 처용을 통해서 고대의 아유타국 혹은 월치라고 불리운 세력들이 남긴 신화들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고구려 백제가 불교를 수용하기 300년 전에 가야 지역에 불교가 있었다는 삼국유사 기록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혹은 한국 불교는 전형적인 대승불교로서 인도 남방계 불교와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월지라는 세력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월지는 불교를 신봉하는 국가였습니다. 단순히 불교를 신봉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적극적으로 불경을 한역하여 중국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이들에 의해서 인도, 중국, 한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대승불교가 시작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삼국유사를 쓴 일련 스님은 한국의 불교가 아유타국에서 온 허황옥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기록을 남겼고 또한 월지국에서 온 장류화상이 불교 신자였다는 이야기는 우리 조상들이 남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불교는 중국을 통해서 온 외래 종교일까요? 아니면 우리 고유의 토착 종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처용을 외국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 고유 종교에서 처용의 위치가 시사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제 삼국유사에 적힌 처용의 노래를 해석해 봅니다. 서라벌 밝은 달 알. 밤늦게까지 놀다. 집에 들어와 잠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어라. 둘은 내 아내 것인데 둘은 누구 것인고? 본래 내 것이었는데 빼앗아 간 것을 어찌하리요. 아내와 간통한 자신을 용서하는 처용의 관대함에 역시는 감동하고 이후 처용의 얼굴이 그려진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아내가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은 인간사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이렇게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민중들에게 회자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처용 세력 혹은 월지국, 아유타국 세력에게 있어서 가야 신라는 자신의 아내의 나라 혹은 또 다른 모국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흘러 9세기 헌강왕대가 되어 신라는 더 이상 월지 인도, 아유타국과는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아내의 나라가 아닌 신라에 대한 이들 고대의 무역 집단의 회한이 담긴 노래가 이 처용가가 아니었을까요? The special Bonana pantheon is invoked for the 5 days of the festival. They believe that deities and humans lived blissfully together once. This time ended because of the mischievous ways of humans. Separate realms were then created for deities and for humans. This also marked the end of the harmonious coexistence of both. The deities are invited to come and participate in the festivities with the humans, in order to relive the harmony that existed in primordial times. Men and women dance in abandon and exchange jokes and insults